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 주 100불씩 더 받는 MEUC 프로그램 아시죠? 2019년도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지 2020년도를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7월 11일부터 구직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 이상인지 세 개 이상인지 조금 혼돈스러운 문구가 있어서 그것도 설명드리고 직업훈련 학교나 ESL 클래스를 듣는 분들 서티파이 하실 때 질문 5번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제가 그거 설명도 드릴게요. 이 메시지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6월 30일 날 받으셨던 분들은 7월 4일 날 또 똑같은 메시지가 왔을 거예요. 6월 30일 날 보냈던 메시지가 자동으로 EDD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7월 4일 날 밤늦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는데 이 내용 제가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면은 MEUC 프로그램은 현재 PUA로 받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UI, PUC, FED로 받는 분들만 해당이 돼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 스케줄 C, 넷인컴이 라인 31이죠. 5,000불 이상 나는 분들인데 이게 소득 보고가 2020년인지 2019년인지 조금 혼돈스럽다 그러셨는데 저는 2019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동영상 시뮬레이션 해드린 거에는 Prove your 2020 net income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020년도 net income을 증빙할 수 있으면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2019년도 텍스 파일 하신 분들은 텍스 파일 한 데이터를 입력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수정하니라고 6월 30일 날 보낸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삭제를 시키고 7월 4일 날 자동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내용상으로 2020년이라고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령 5월 달에 파일 뉴클레임 하신 분들은 베네핏 이어가 2021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 전년도 거를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2020년도 소득 증빙 자료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면은 이거는 2020년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지 2019년도 거를 업로드 하셔야 돼요. 베네핏 이어가 온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파일 뉴 클램해서 뉴 UI로 산정된 분들은 2021년부터 베네핏 이어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2020 거를 증빙을 해라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경우에도 MEUC는 2019년도 소득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법안이 상정된 게 2020년도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연도가 2019년도 세금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게 다소 늦어진 것 같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할 수 있는 포털이 열릴 거예요. 우편으로 신청해야 되는 분들은 안내문이 나중에 올 텐데 이게 많이 늦어져요. 지금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인포메이션을 아직 포스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하실 분들은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보세요. 7월 11일부터 구직 활동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데 여기 문구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안내로 받으셨을 때는 more than 3 work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EDD 사이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one or more work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개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바뀔지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실 때 매주 한 개 이상만 입력하면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팔타임으로 일하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예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레귤러 UI를 받는 분들이 파일 뉴클램을 했을 때 날짜 기준으로 7월 11일 그날부터 하신 분들은 반드시 칼잡에 등록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뉴 파일 클레임 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스템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당을 받든지
카일잡의 이력서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수당이 계속 펜딩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분들이 카일잡의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거나 이미 작년에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리액티베이트를 하실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시스템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7월 11일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업데이트 하실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설티파이 하실 때 5번 질문에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닐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yes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덜트 스쿨도 해당이 되는데 ESA 클래스 지금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트타임 학생들은 웨이브가 안 돼요. 100%가. 이런 분들도 굳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어덜트 스쿨에 꼭 다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2시간 정도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덜트 스쿨에 ESL 클래스도 있지만 컴퓨터 스킬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컴퓨터 스킬도 이번에 배워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 클래스 2클래스 하고 컴퓨터 스킬이 2시간이 있다 그러면 총 4시간이 채워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웨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기술을 배우고 있는 분들은 on the job training, paid, unpaid, 뭐 돈을 주고 배우는 게 있고 무료로 배우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는 건데 아마 대부분은 이 on the job training하고 adult school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보통 칼리지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job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웨이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학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데 맨 위에가 인펄슨이니까 직접 학교 가갖고 수업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온라인 클래스예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잡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쿨을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선택하시는 거고 3번은 이 학교가 승인된 기관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다닐 때 페이를 해주는지 고용주가 페이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다른 기관 여기 지금 뭐 칼웍스, DOR, ETP, TAA 이런 기관에서 서포트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마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 직업 훈련에 대한 코디네이터들 그 리스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훈련 학교를 받으려면은 그 코디네이터한테 컨택을 해서 학교 선정하고 혹시 또 펀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반드시 EDD가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술 학교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좀 컨택을 하신 후에 이 학교 프로그램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어덜트 스쿨 정도 다닌다 그러면 그냥 not listed 이 정도 누르셔도 돼요. 받은 기관의 담당자 이름 쓰라 그랬는데 만약에 티처 있으면 티처 이름 쓰되 밑에 전화번호는 거기 officially 오픈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 쓰시면 돼요. 웹사이트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 찾아서 쓰시면 되고 4번은 프로그램 이름을 쓰면 돼요. 영어 클래스면 ESL 또 혹은 뭐 미용학교 다니면은 또 미용학교 그 이름이 있죠? 그 타이틀 그거 적으시면 되고 플러밍 하시는 분들은 또 플러밍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5번은 잉글리시 스킬 혹은 컴퓨터 스킬 또는 미용 기술 받는 분들은 또 헤어 스타일리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을 위해서 이 기술을 배우는지 플러밍 클래스 받는 분들은 플러머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이게 관련이 좀 있죠, 4번하고. 6번은 숏텀일 경우인지 롱텀일 경우인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 롱텀이라도 2년 이상 직업훈련 학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4년 코스, 5년 코스 이런 건 안 되고 최장 2년인데 그거는 반드시 EDD에 승인된 기간만 가능한 거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다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샘플을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아직 7월 11일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1번은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료되는지 그 날짜 쓰는 거예요.
8번은 온라인 클래스일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제가 화살표 하는데 거기만 누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데일리로 무슨 요일 날 하는 건지 요 시간을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AM to PM인지 AM to AM인지 PM to PM인지 이렇게 시간 선정할 수 있는데 주에 2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웨이브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다니는 학교 주소 인포메이션 9번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9번 B에는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10번은 학교 선생님 이름 first name, last name 쓰시면 되고 A 같은 경우는 뭐 디렉터, 티처 뭐 이런 그 타이틀이 있죠. 그분 타이틀 적으시고 밑에는 전화번호면 그냥 학교 전화번호 적으셔도 돼요. 11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다 셀폰 번호 적으셔도 돼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승인원에서 승인돼가지고 이거 지금 트레이닝 참여하는 건지 뭐 그런 거 묻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들이 굉장히 많지만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지만 별 표시가 없는 그 질문들은요 스킵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번 같은 경우가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질문들은 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certification 받는 경우 있죠? ESL 클래스 받아도 클래스를 마쳤다는 certification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certification을 받자마자 5일 이내에 여기 주소로 보내라는 거예요. 정말 학교를 다녔는지 안 했는지 그걸 증빙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류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 차후에 여러분들이요 수당 받은 거 전부 disqualification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13번에는 아직은 받지 않았다 그러면 no로 계속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다고 그랬을 때 직업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를 웨이브 받았을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서티피케이션 받으시면 반드시 여기로 보내셔야지만이 나중에 이미 받으셨던 수당에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 고용주가 스폰서 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여기 정보 적으시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거 스폰서 해갖고 다니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블랭크로 놔두셔도 되고요. 15번은 다시 여러분들이 복직할 날짜가 정해지신 분들은 yes, 없는 분들은 no라고 하시고 yes라고 답하신 분들은 밑에 날짜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 복직을 한다라고 날짜 입력을 하시면 돼요. certify 하실 때 2번 질문에 풀타임 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yes라고 하실 때 이 질문이 나와요. 이유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선택하시면서 구직 안 해도 수당은 지급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 자, 두 가지가 대표적일 수가 있죠. 맨 위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돌아갈 날짜가 정해지신 분들, 이분들은 여기에 마크 하신 다음에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스쿨 트레이닝 여기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닌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1A에 그 이유를 자세히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돌아갈 직장 날짜가 정해진 분들은요. 풀타임이어야지 가능하지 파트타임으로 돌아가실 분들 구직활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직업훈련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풀타임 스튜던트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풀타임 스튜던트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해드릴 거고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선에서 움직일 것 같으면 별도로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개개인별로 이게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7월 11일부터는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 두셨다가 설티파이 하실 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직 정보를 스킵을 해버릴 경우에 수당이 펜딩 될 수가 있어요. 7월 달이 제가 볼 때 수당 펜딩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여요.
주말까지는 MUC 신청하는 거 하고 구직 정보 어떻게 입력하는지, 구직 활동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이 될 거예요. 제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 필요하면은 동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구독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